너 수업 방해했으니까 저들은 나가 서 있어. 혹은 밖에 나가. 라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인권 침해예요. 수업 시간에만 보지 않아. 그쵸? 내가 며칠 전에 상담한 건이 이거랑 비슷한 건인데 피디님이 알고서 전화했나? 그러면 소름 끼쳐가지고 그랬지. 완전 빵치는 상황. 진짜 그 미친 가해자 새끼가 경찰이 꾸미랬는데 정말 진짜 이렇게 지금 이거 돌아가는 거야? 아니죠? 아까 했잖아. 아 맞다. 우리 이제 사담 그만하고 해야겠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길래 저희가 이제 네. 초반부터 네네. 엄청난 이야기를 나눌까요? 제가 갖고 온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피디님이 기뜸을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요즘 핫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좀 하는 게 좋을까 사실 고민도 했던 부분인데 오늘 우리 주제는 그 교권 침해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SNS에도 올라오고 뭐 뉴스 영상에도 나오고 봤는데 한 12초가량 영상인데 야 이번에 500개 가자. 무조건 와, 끼네 저거. 와 저게 맞는 행동이냐? 한 번 더. 그게 홍성 어딘가 중학교에서 발생된 일인데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어서 사실 놀랍도 않았어요. 예전에도 이런 사건들은 꽤 많았었거든요. 뭐 쇠파이프 선생님을 때린다든지 조롱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치마 밑을 촬영한다든지 그리고 성적으로 희롱한다든지 별의별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계속 쌓여 있던 거죠. 사실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응축이 됐다고 할까? 이젠 좀 폭발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10년 넘게 계속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은 나왔거든요. 좀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이고 미디어고 이렇게 막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수업을 하고 칠판에 막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쓰고 있는데 얘가 왜 거기 앞에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얘가 핸드폰 충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충전기를 꽂아놓은 거야. 이게 전기 콘센트가 사실 교단밖에 없거든요. 칠판 밑에. 네네네,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수업 시간 전에 그걸 꽂아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촬영한 건 아니었다. 틱톡 이런 걸 보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근데 그 보고 있던 자체 행위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는 데다가 그거를 제지하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죠. 오히려 그거를 재밌어 하는 친구, 깍깍거리고 웃는 소리, 신경 안 쓰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행동들이 보여지는 건데 아니 근데 아무리 애들이 지금 핸드폰을 다 각자 들고 네. 다닌다고 해도 네,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핸드폰질을 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안 되죠. 과거에는 핸드폰을 수거했었어요. 학교 가면 보관함. 보관함 같은 데다가 다 받아요. 학교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줘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갈등이 되게 많았고 싸움도 많았어요. 아, 핸드폰 때문에? 네, 나는 맡기고 싶지 않다. 근데 맡기지 않았다가 들키는 거예요. 그럼 뺏기거든요. 근데 뺏기면 그날 안 줘요, 핸드폰을. 왜 내 핸드폰 뺏어가서 안 주냐? 왜냐면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아이들은 합체해요. 선생님을 때리거나 뭐 이런 상황까지 그런 게 발생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그 인권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 수업 시간에만 보지 않아. 그쵸? 신권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역량껏, 재량껏 학교에서 해라. 근데 말라고 싫으니까 아침에 수고하지 않되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아유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몇 년이나 그럴까요? 아, 미성년 애들은 어느 정도 강압적인 거 강압적인 필요하죠. 그렇죠. 인권에 봤을 때 이건 너무 가혹하다. 뭐 애들이 그냥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뭐 그거까지 뺐냐. 애들이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 자체도 그 사회봉사 명령으로 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갈등. 그러니까 결국 갈등 관계에서 나오는 건 다 교권 침해가 많아요. 선생님들 욕설, 뭐 심지어 때리려는 제스처까지 했다가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봉사 명령 보내고. 그럼 저희가 오면 교육을 시키긴 해요. 교육시키고 이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 인지를 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긴 하지만 단 뭐 3일? 단 5일 만에 이 아이의 인식이나 이런 생각이 완전히 개선이 돼서 선생님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덜 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교장이라면 음. 최장껏 뭔가의 룰을 만들어가지고
재량교실이라는 게 이게 교감, 교장의 재량권도 있겠지만은 교사들 내 수업 시간에 교사의 재량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수업 방해하거나 뭐 핸드폰 하거나 딴짓하거나 떠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하지 마라 했을 때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또 그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린 체벌이 없죠. 때리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 수업 방해했으니까 저 뒤로 나가 서 있어. 혹은 밖에 나가라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인권 침해가 돼요. 저희 때는 이거 되게 오래됐네요. 그때도 잘못하면은 복도 나가서 손 들고 서 있거나 벌 서 있고 했거든요. 벽 보고 서 있거나 했는데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를 용납도 안 될 뿐더러 만약에 그걸 학부모님이 알았을 때 그거에 대한 또 인권 침해가 들어가기도 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가 수업을 들어야 될 권리를 네가 못하게 하냐. 참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인성이 부족하고 타인을 공감할지 모르고 배려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님도 비슷해요. 아니 나머지 똑바른 착실한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만 그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교권 침해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고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우린 정보의 홍수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만 켜면 무수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과거에는 내가 모르는 정보를 선생님한테 얻어냈고 배움을 얻어냈고 가르침을 받지만 이제 당신이 없어도 나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계가 있고 사교육 현장이 있고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교사의 위치는 크게 작용이 될까? 피디님, 미래에 없어질 직업 1위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